놀이단은 2004년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어느덧 이제 올해로 10년 차가 돼가죠. 지금까지 이제 놀이단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청년에서 어느 정도 이제 30대, 40대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잡을 갖게 될 때까지의 어떤 세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으로서도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 출발한, 같이 시행착오를 같이 겪었던 어떤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유형이나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화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서서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 이제 10년이 된 놀이단의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형,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앞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라고 하면 그건 이제 비단 놀이단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공공성과 창의성은 되게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특히 이게 문화예술 분야로 왔을 때는 이 배치되는 개념들이 여전히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존재하는 건 여전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 공공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실험이자 모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놀이단뿐만 아니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었던 지난 5년간의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 나타날 때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자칫 이제 전시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창의성만 또 생각하자니 개인의 어떤 창의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공성과 창의성은 항상 5대5 비율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가 사회적인 거냐? 그럼 돈은 뭐 경제적인 것은 그러면 그 밑에 뭐 종속되는 것이냐? 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항상 5대5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개인의 창의성이 되게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게 한 8의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공공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어떤 또 그게 8이 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그 스탠다드라고 표현하죠. 표준. 기준을 얼마만큼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성과 창의성의 결합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으로서, 집단으로서 놀이단이 이만큼 성과를 냈다라든가 내지는 어떤 실패를 해봤다라든가 물론 이제 그런 차원의 해석도 가능은 하지만 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개인들의 출현이에요. 특히나 한국 사회처럼 그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국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 또 어떤 문제제기 먼저 준비되고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그것부터가 항상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스티브 랑턴이라고 호주 분이시고요. 이분은 놀이단이 지금까지 뭐 거리예술이나 여러 가지 오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과 실제로 기술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분이죠. 뭐 최근 들어서야 뭐 공유가치, 뭐 오픈소스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이분은 그냥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직업은 뭐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아시아와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배웠던, 근데 전 세계에 악기를 만드는, 악기라는 오브제를 만드는 그 원리가, 기술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놀이단하고 함께 즐겼던 거죠. 사진은 쭉쭉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놀이단이 맨 처음에 그 지금처럼 막 창업, 사회적 기업 이런 용어가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덜 급하게 했어도 됐던 거죠. 그래서 호주 멜번에 있는 이제 허벅 스튜디오에 가서 약 45일간 레지던시를 하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벌자가 전혀 아니었고 실험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놀이단이 맨 처음에 항상 이제 조직 안에서 자주 했던 말이 놀고 일하고 배운다. 이 세 가지 그냥 잘해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0일간의 어떤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순간들이 오는 거죠. 방금 보신 게 이제 놀이단이 거리에서 주로 보게 되는 좀 기계적인 메카닉한 오브제의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이었죠. 놀이단의 이제 단원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이단 단원들은 들어오면은 공연도 하지만 사람들을 밀착해서 만나야 되는, 아이부터 뭐 노인까지 밀착해서 만나야 되는 워크숍, 교육, 그리고 그거를 공공적인 장소에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인가에 대한 또 한 번의 변형,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역할 모델을 서로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가져야 될, 그 당시에 뭐 전문가, 아티스트, 뭐 때로는 기획자, 그런데 이게 각각의 분리된 역할들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 이것들이 다 체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21세기의 기획이라는 거, 21세기의 뭐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 그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죠. 이게 맨 처음에 놀이단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연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교육이 나오는데 원소스 멀티 유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시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뭐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시키면 뭐 100개의 프로그램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치열하게 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놀이단을 많이 유명하게 해준 부분이 이제 거리 스펙타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 오브제라는 게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스팀, 융합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시작됐었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잘 만질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스케치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재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여기에는 음악, 조형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놀이단은 장르 중심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들이 자꾸 헤매고 있거나 뭐 내지는 좀 약간 그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장르, 나는 시각예술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UX 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슨 디자이너야, 이렇게 계속 그 세분화된 장르 속에 자신들의 역할들을 좀 고정시켜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이단은 처음부터 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식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오브제가 공룡 스펙타클인데요. 여기 이 공룡을 맨 처음에 선보인 곳이 경상남도 고성군이에요. 인구가 5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이 공룡도 공룡이지만 저희는 또 아까 말한 그 개인들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50대 시니어세요. 근데 한 분은 고성군에서 그 행정 조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술가들과도 같이 일해본 분이 계셨어요. 지금 한혜종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형 기획사들, 메이저 기획사들, 제일기획이라든가 대기업의 기획사들이 대부분의 지방의 이런 사업들을 수주를 받고 그거를 다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이제 공연단체나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기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이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주 그 당시에 이례적이었을 텐데 놀이단이 그 사업을 전체를 맡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전의 논의,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군수님이라든가 몇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되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어떤 사업의 구조를 좀 바꿔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에이스 ENG라고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그냥 그 노동자, 그 기계를 계속 그냥 기계 작업만 하셨던 분.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한국의 웬만한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모든 장비들, 그리고 뭐 탱크, 뭐 전차,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만드셨던 분이죠. 그분이 놀이단의 이 공룡 오브제를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쉽다. 진짜 껌이다, 껌. 이러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보람이 있다.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걸 해봤던가 싶을 정도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도 공룡 퍼레이드를 할 때마다 직접 오셔서 오브제를 직접 조작을 하십니다. 오퍼레이션을 맡아주시고 아이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분한테도 좀 새로운 활력이 되셨고 앞으로도 아마 놀이단의 중요한 시니어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놀이단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 비단 놀이단뿐이었겠어요. 단원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파트너십인데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조금 어차피 좀 추상적이고 직접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 넘어가지만 대부분이 이게 어려워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 일단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처한 처지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뭐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실에서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두 번째였습니다. 놀이단 내부의 약속이에요. 조직 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놀이단에 있는 그 20대, 30대 단원들 사이에서는 좀 체화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05년에 만든 약속인데 놀이단 바깥을 나가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실 우리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항상 하는 것이고요. 놀이단의 리더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저는 사실 몇 년간의 사회적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벤처 뭐 여러 가지 많죠, 요즘에. 그런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과잉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펠로우십에 대한 경험도 없는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뭐 스티브 잡스나 이제 유명한 아이코닉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공 사례로 드러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제 그거가 또 이제 그 경험,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선망의 경험들을 이제 지금 이 현실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갖고 오려고 하니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 수준과 현실은 약간 격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놀이단의 이제 리더라고 하면 프로젝트 디렉터,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죠. 일반 업계에서도. 프로젝트 매니저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정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을 할 때 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역할들이 저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공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거기에 인벌브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무원도 있지만 또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거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팅 하는 것에 대한 능력, 재능, 그리고 거기에야말로 좀 열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역할이 좀 이렇게 총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연, 워크숍, 그 디자인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진화된 역할인 거죠. 2007년까지 놀이단이 사회적 기업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 악기가 된다.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손 안에 두뇌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점 살면서 손으로 뭔가를 해보는 경험들이 없어지죠. 특히 한국의 입시제도라든가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손을 다시 쓰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좀 짧게 쓰느라고 다양성이 창의성이다라고 써긴 했는데요. 놀이단에서 좀 인류들만 모인 곳에서는 절대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라는 좀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단은 굳이 학력으로 얘기하자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거의 초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고 나이 역시도 이 시기 동안은 초등학생부터 오늘 오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이 청소년 그룹이 아예 팀으로 따로 있었죠. 그래서 좀 연령대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고용 프로젝트죠. 요즘 같으면 창업이라고 불렀겠지만 그때는 내 스스로 나를 고용해보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까지는 그냥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는 뭐든지 다 한시적이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놀이단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체성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죠. 옷만 갈아입은 건 아니고 모든 문제도 같이 겪었습니다.
기업이 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프로젝트일 때는 망해도 실패해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니까 그 나름 즐기면서 할 수 있었지만 기업이 되고 나서는 이게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2008년부터 놀이단의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을 새롭게 살리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뭐 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고요.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꾼다는 좀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자발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더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놀이단은 좀 이례적으로 간혹 좀 무모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2개를 인큐베이팅을 했어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인큐베이팅을 했고 부산의 놀이단의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 구성원들은 부산 지역의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놀이단이 이제 협약을 맺고 몽땅이라고 다문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노래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가지가 동시에 지난 2년간 했던 작업입니다. 여기서 조직구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뭐 소셜 프랜차이징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징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조직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주식회사 모델 안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에 복제를 했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 훨씬 더 사회적인 임팩트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그 뜻이 맞고 뭐가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소수가 모여서 우리 뭐 회사의 수영장도 만들고 뭐 또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거지만 이 모델 왜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놀이단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라든가 네트워크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몽땅과 부산 놀이단을요. 방금 그렇긴 했지만 이제 주식회사 구조기 때문에 현재도 자회사 형태로 조직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여전히 아직 실험 중입니다. 자회사로 끝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어떤 법 제도적 환경과 또 새롭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조직 구조가 좀 더 진화되겠죠. 네. 2012년에 이제 놀이단은 부천시와 협약을 맺었어요. 아마 개별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좀 드문 사례일 텐데요. 협약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하면 지역 재생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놀이단은 문화예술 분야 1호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냥 종합상사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르나 컨텐츠를 좋게 만드는 거에만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열린 파트너로 지역사회 열린 파트너가 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해서 이제 우리끼리 부르는 얘기가 종합상사였던 거죠. 놀이단이 지금 들어간 곳이 부천 영상문화단지인데요. 그 전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세트장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쓰고 이제 노후가 돼서 다 이제 허문 자리에 놀이단이 덩그러니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만화가들이 집합해 있는 웹툰 작가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 그리고 이제 놀이단 이렇게 덩그러니 있죠. 그래서 부천 영상문화단지는 약 17만 평 정도 되는데 부천시한테도 그건 앞으로 이제 부천시의 새로운 좀 자산으로 만들어질 아주 좀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이런 공간이었고요. 이제 놀이단이 부천으로 갔지만 물론 부천과 어떤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과 만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여기까지 뭐가 있다고 해도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 너무 급하게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대표적인 두 지역의 파트너를 얘기를 할 텐데요.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 사업은 놀이단이 부천 이전에도 이제 종종 해왔습니다만, 시장을 만날 때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벤트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전통시장이 자꾸 이제 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죠. 다른 대형마트처럼 전통시장도 지역사회 공헌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그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벤트 중심, 뭐 예술가들이 물론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레지던시를 하고 하는 것도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전통시장 자체가 지역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역의 여러 파트너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 그 이벤트는 좀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사업비가 있어서 이벤트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게 남아있어서 뭐가 지속되는 관계가 없으면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종종합시장은 다문화 가정 주변에 많습니다. 이 지역에 전통시장의 고객들은 인근 2km 안에 주민들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처지가 조금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의 결혼식을 그냥 이렇게 합동 결혼식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마을 축제처럼 만들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도 있고 한국에는 그런 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 법, 제도, 정책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절로 바뀌지는 않죠.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대체로 이 대시민, 다운스트림에 이제 있죠. 그리고 법, 제도, 정책을 다루는 거 업스트림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그 중간을 이루고 있는 곳이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이 위와 아래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라 그러죠. 민간에서 무언가를 아무리 깨알같이 열심히 해도 사회가 바뀌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속도감이 붙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이단은 지금 약간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관과 민과 그 어디 사이에서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지역에 들어가서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단의 부천 연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놀이단 사무실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포럼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뭐 고민이 있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찾아오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파트너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란 단체입니다. 되게 주목해야 될 단체인데요. 이제 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거리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제 정의를 하죠. 부천과 인천은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범죄율, 소년 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천시가 이제 문화특별시, 되게 많은 문화적 인프라를 이제 자랑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어두운 측면인 거죠. 재범률도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 오종구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단체를 10년 넘게 자력으로 운영해 오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놀이단과 무엇으로 어떻게 만났나? 그거는 이제 10대 이제 19살,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단하고 두 개의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오늘 우리 인터넷 고등학교에서도 오셨지만 청소년들이 바로 해볼 수 있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 두 개 정도를 올해 이제 인큐베이팅이죠. 뭐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여기 SIB는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사례는 있지만 한국에서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어떻게 좀 다른 투자 모델과 연결시켜 볼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놀이단원과 가톨릭대 경영학부, 그리고 지금 말씀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기업이 같이 연구 TF에 올 8월부터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을 일부러 뺀 거는, 일부러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연구 프로젝트가 잘 지금 당장 시행이 되거나 어렵더라도 세상을 품은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연구고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고, 이 연구가 당장 한국 사회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도 세상을 품은 아이들하고 놀이단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의 실험들은, 그리고 노력들은 이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일단 50명의 거리 청소년들. 사실 거리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란 말을 내부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일단 99.9%가
아주 가난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가정이 와해돼서 생겨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복원 단계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사실 그건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공평한 기회. 그러니까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년 보호 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 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범죄를 한번 저질러 봤다는 얘기죠. 뭐 중하든 경이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싶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반 제도권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스터고나 특수 어떤 이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더더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단이라는 또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낼 사회적 기업들이 뭐 꼭 굳이 뭐 독일의 아우스빌딩 같은 직업 학교 모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삶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기반,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두고 TF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렇게 보이지 16살, 19살이에요. 놀이단이 아까 말한 그 공룡 퍼레이드에 오브제를 직접 만들게 하고 조작하게 하고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 이제 좀 경험들을 올해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시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놀이단이 이제 프랑스 낭트, 지금 국무총리인 장 마크 아이로 씨가 6번 연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낭트를 완전히 도시재생, 창조 문화예술 도시재생을 해놓은 사례인데, 놀이단이 마치 한국에서 하는 것과 외국에서 나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핵심 원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오브제를 만들고 돌아다니는데,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그걸 직접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단순히 이제 축제를 벌이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제로 교류를 한다는 거죠. 고은 선생님, 그리고 약 3주간의 이제 놀이단이 거기 프랑스의 민간기구와 같이 만든 축제인데, 고은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젊은 비보이들, 또 이제 프랑스의 조금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오크쇼 프로그램,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젊은이들이 원하는 케이팝까지. 그래서 약 3주간의 일정을 이제 전통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면서 달렸고, 아주 좀 잘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개인들의 출연, 이게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서도 계속 중요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놀이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놀이단 코프, 협동조합이죠.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이나 창의 분야에서는 협동을 할 거리가 참 그렇습니다. 애매하죠.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맨파워가 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협동이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단은 그동안의 어떤 조직의 경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협동해야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일들을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연결되는 일도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좀 모이길 바라죠. 그래서 좋은 개인들, 좀 나쁜 개인들은 안 되고, 여기서 좋다는 거는 단순히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고 좀 성격이 모나더라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놀이단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역할, 미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서울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이 40년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노후되거나 낙후되거나, 물론 관리를 잘 해왔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많이 공유가치, 공유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콘텐츠, 공간, 이 서비스 이 세 측면에서 공간 자체를 통한 어떤 도시재생의 좀 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파일럿으로 봄부터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 그 17만 평이라는 도심의 소중한 자연 녹지 안에서 시민들이 연간 한 1,200만 명이 오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든 뭐 조직 형태에 무관하게 좀 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작은 개선도 되게 필요해요. 작은 개선도 필요한데
큰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것이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 머릿속으로.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길었어요. 오버했는데, 좀 미진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아무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